KBS는 악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KBS 요즘에 사고가 정말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인과 당사자와 제작진들은 얘기를 해요. 저희를 포함해서. 근데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마지막에 건배할 때. 아니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 건배하면 그 끝난 거예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이례적으로 긴 막 분박 문자들을 보냈잖아요. 만나는 경찰 관계자들이 저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들. 경찰들이 그렇게 말해? 경찰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 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으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부터. 요새 아주 사탄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래요? 사탄이라고? 메일 좀 그만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이 메일 보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메일함이 메일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삭제하지 않으면 다른 메일이 안 와요. 좀 그 소망교회 건 때문에 그러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새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별명은 없는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도할 거죠? 그럼요. 아직 할 거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할 거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마음은 더더 미녀 오기정입니다. 이렇게 더듬어. 근데 그거 바꾼다며? 이제 별명 좀 바꾸고 싶어서 사실은. 딴 거 빨리 괜찮은 거 네. 생각해 보세요. 좀 성 중립적인 별명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제안한 안은 다 안 중립적이던데. 네, 그래서 클레오팩트라 뭐야? 자, 저희 지난 6화 방송에 시청자분들이 또 시사직격이라는 방송에 대해서 의견 댓글을 많이 또 남겨주셨어요. 제가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아니야님께서 다음 방송 주제 나왔네요. 시사직격 일본 극우 방송인가요? 어떻게 된 게 끊임없이 KBS 내부에서 스스로 방송 주제거리 만들어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쩜 저와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신지, 어쩜 우리 회사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자꾸 던져주는지. 자, 크라일드님께서는 이번에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일 극우 인사들만 모아놓고 일본 측 주장만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게 하더군요. 모든 한일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이라는 개소리를 그대로 내보내고 청구권 협정을 했으니 개인에 대한 청구권도 해결된 거라고 한국에 해결하라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방송이랍시고 만드셨네요. 크크크크. 이번 건도 KBS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대들기에서는 못 가실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25일에 방송된 프로예요.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라는 데서 이제 뭐 상케이 신문의 구보타 루리코 해설위원이라는 분, 조선일보의 선우정 부국장 멘트가 많이 논란이 됐어요. 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뭐 다룬 바가 있죠.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그 대들기 46화 2부, 50화 2부에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신 이거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일인데 그런 일본 측의 주장이 공중파에 그대로 다 나오고 거기다가 자막으로는 또 막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씨의 잘못된 역사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봤는데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다가 중간 이후부터 잠깐 이거 뭐지? 약간 싶었는데 역시 우리 유튜브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 보시고 좀 어땠어요? 저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섭외가 일본 쪽 보수 진보, 우리 쪽 보수 진보 이렇게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상케이는 극우 매체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구구 매체인지라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구구 대 구구, 보수 대 보수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선우정 부국장은 뭐 극우 인사 보수 인사로 분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본 이슈에 관해서는 철저한 친일에 논리. 가까운 분이에요. 북한에 관해서는 극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 구도 자체가 의도와 달리 구현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는 그 임재성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길게 해명을 하신 거를 해명이라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거를 봤는데 문제가 된 발언들이 이 프로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토론 프로 예를 드셨어요.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백분 토론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는 토론 프로고 생방송인 토론 프로고 이거는 편집을 하는 대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자막까지 입혀서 뒷받침했다는 거는 다른 문제 사안이죠. 그 저는 이 여기도 써있지만은 그 댓글 다신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이번 건도 KBS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KBS는 악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KBS 요즘에 사고가 정말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인과 당사자와 제작진들은 얘기를 해요. 저희를 포함해서. 네. 근데 악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빡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니냐. 거기다 또 해명을 무슨 그 일본말 상에 대한 문재인 용례, 상이라고 한 거는 씨가 뭐 존댓말이고 뭐 이거는 그 해설도 굉장히 부적절했죠. 저는 좀 너무 보다가 좀 너무 놀라가지고 본질도 아닐 뿐더러 설명도 틀렸고 네. 그냥 찬반을 여과 없이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도 저는 봤는데 없었고 그게 참 되게 약했어. 엄청 약했어. 제가 되게 좀 화가 나는 포인트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그 배보상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아직 안 됐고 그 피해자들은 지금 고령의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좀 뭐 몸도 편찮으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계속 중재안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친일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의 주장을 그런 식으로 아니 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끝났고 거기서 돈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우리가 종잣돈 삼아서 경제 발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조상의 피값으로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그분들이 우리 국가가 돈을 줬으면 좋겠다. 배상이니 보상이니 그런 짜실한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우리나라 기자가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마지막에 건배할 때 아니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 마지막에 PD님께서 건배사를 하나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건배사 혹시 뭐 좋은 건배사 뭐 제가 제일 약한 게 건배사. 좀 끊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오케이. 네, 저 막 한일 관계 너무 어려운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를 그러면 건배하면 그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뭔가 그러면 이렇게 건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어떻게 건배로 화해를 건배로 합니까? 녹여낸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네. 이견이 이 건배 속에서 화합의 장으로 어쨌든 승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포지션을 정말 억지로 메시지 만드는 대단히 거죠. 부적절하죠.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 더 길게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은 또 기자들 또 니들 또 니네 기자 아니라고 또 마음껏 또 욕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제가 패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했잖아요. 그치. 그 팩트 체크 검증 대상을 칼럼으로 쓰셨던 분이 선우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를 쓴 분이 선우정 기자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그 정보를 이제 노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뭔가 어떤 성향을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모셔서 패널로 모셔서 그런 주장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참 답답한 한 주였고 정말 너무 정말 KBS라는 또 이래서 KBS라는 회사가 대체 나에게 아니 왜 이러는 KBS가 또 아니 KBS가 또 자 여러분 KBS는 앞으로도 계속 존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존나 많이 때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근데 여러분이 약간 눈치채셨겠지만은 지금 오규정 기자, 정연호 기자 저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병수 기자 어디 갔냐? 강병수 기자가
갑자기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 기자를 그냥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어감이 썩 좋지 않아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병수가 갔다는 게 이제 가셨다 쉽다. 저기로 갔다 광주로 갔다 광주로 갔다. 그래서 로고 듣고 강병수 기자를 저희가 전화 연결까지 해서까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확인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병수와 갔다 코너에는요, 이 지난 24일 보도된 KBS의 임은정 검사 고발 관련 연속 보도 2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건의 개요를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모 검사가 있었어요. 윤 검사. 이 윤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했습니다. 한 장을 분실했어. 근데 이거를 다른 고소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후에 위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는 한 거죠. 근데 검찰 수뇌부가 이걸 알았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 징계를 잘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감찰을 하고 있는데 사표를 냈어요, 윤 검사가. 그러면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데는 야, 뭔 사표요? 너 이거 징계 받고 나가 이러면서 사표 수리를 이제 좀 안 받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 안 하는데 이거를 그냥 사표를 그냥 받아줬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2015년 건인데 이번에 검찰 수뇌부가 그래서 감찰 똑바로 안 하고 사표를 그냥 받아줬다라고 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병수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5년에 윤모 검사가 이 고소장을 그냥 분실하고 그냥 바꿔치기 한 것뿐이 아니라 아예 파쇄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번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거짓말과 자기 식구 감싸기를 그렇습니다. 취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2번이나 감싼 거죠.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요.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강병수 기자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병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잘 갔어? 저 여기 광주입니다, 광주. 네, 그 왜 갔는지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그 좀 뭐 졸린 건 좀 해결됐나요? 아, 또 그렇게 억울한 프레임을 짜시면 안 되고. 정말 진짜 무례하네요. 전혀 졸립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졸립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 네. 지금 듣고 계시니까 활기차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예전에 강병수 기자가 검찰이 뭔가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맞아요. 저 꽁다리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게 언제였죠? 꽤 됐어요. 한 3주,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아. 막 취재가 잘 안 된다고 되게 막 맞아요. 짜증도 내고 힘들어했어요. 네, 그게 이 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검찰 내부 비리 건이어가지고 네. 이게 되게 주변에서 이제 뜬 소문들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팩트는 확인이 안 되네.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만한 뭐 관계자를 만나기도 어려웠고 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루트가 잘 안 보였어가지고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죠. 그렇구나. 그 전에는 그냥 분실하고 복사했다. 그러니까 위조까지였는데 이제 강병수 네.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파쇄 정황까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당 의혹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서 이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파쇄 정황이 있다는 얘기를. 그분들은 이 사건과 직접 관계자이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직접 관계자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접 관계자에게 전원을 들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파쇄 정황 의혹이란 점인데 이게 뭐 파쇄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혹이라고 명명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취재원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물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대답을 들은 후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당시에 그럼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에 네. 그걸 이제 감찰을 하다가 그죠. 사표를 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야 새끼야 사표는 뭔 사표야 임마 너 이거 다 감찰 끝나면 징계 받고 징계 받은 그 다음에 넌 뭐 그 다음 넌 나가든지. 처분을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구멍가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 기업들은 보통 그렇게 처리도 하고 당연히 이제 검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수뇌부가 그냥 사표 낼 때 그냥 보내줬어요, 그죠? 검찰의 논리는 음.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면 이 해당 건이 감찰이 진행 중이던 건 맞지만 이게 경징계 사안일 뿐이다. 큰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검에서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했고 대검에서는 받아줬을 뿐이다. 라는 게 검찰의 논리인 건데 근데 저희가 취재하던 이 과정들을 좀 유추해 보면은 네. 이게 당시 감찰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 윤 검사는 분실경에 대해 물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없어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답했거든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답한 사안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 감찰을 진행을 해서 윤 검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구체적으로 어떤 분실경인지를 설명을 해야지 감찰이 종료가 된다, 이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이었던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경위서도 쓰고 우리도 뭐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네. 되는데. 예. 뭐 단순히 뭐 없어뜨리고선 나 몰라요. 요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뭐 예. 고소장의 내용 여부를 떠나서 예, 그렇죠. 공문서를 처리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경징계 사안이라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처리해줬다? 이런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장 한 장을 분실하고 뭐 그거 뭐 잃어버린 거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사실 사적으로 복수할 수 없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장을 낸 건데 그거 뭐 자기가 한 장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거 그냥 그거 그냥 경징계 까매요. 어차피 뭐 잃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감찰도 그렇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럼 내가 그 공들여 쓴 고소장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 잃어버렸는데 뭐 그러면 그 땡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죠 당연히. 감찰을 그럼 하다 말았겠네 그러면? 그렇죠. 감찰은 하다가 감찰 결과 보고서도 결국에는 못 쓰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다음에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좀 읽어줄래요? 다음에 메스 오구님이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어도 구속, 공문서 위조 확인돼도 무죄. 네, 이거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정경심 네. 교수님의 그 표창장 위조 혐의만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치는 거랑 이제 공문서 위조 이거는 확인이 돼도 사실 공문서 위조는 맞나요 이게? 공문서 위조 부분은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이미 1심에서 이 윤 검사가 선고 유예를 받아서 유죄는 받은 사안이. 그럼 무죄는 아니고 유죄네요. 유죄인데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더 검찰 내부에서는 그냥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유죄를 받는 과정도 되게 웃겼던 게 왜요? 16년에는 이런 식으로 감찰이 이제 무마돼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났다가 18년도에 시민단체가 다시 해당 건을 다시 고소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다른 검찰들이 고소장을 받아서 그럼 이거 들여다봐야겠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동안은 검찰은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냥 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거고. 와. 18년에 다시 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더니 여하튼 뭐 형이 중하진 않지만 일단 유죄는 나왔던 사건인 거죠. 16년도에 감찰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됐어야 된다는 뭐 일종의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는 갑자기 이거를 왜 고발하게 된 거예요? 이문정 검사는 이제 전형적인 이게 소위 말하는 검찰 내 귀족 검사에 대한 봐주기, 그다음에 뭐 수뇌부들의 봐주기, 그리고 검찰의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로서 해당 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계속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하는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 내가 직접 고발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겠다. 아니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을 했었다면서?
그건 18년도에. 그러면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랑 이 이문정 건이랑 달라?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그 시민단체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유죄가 있다. 고소장을 위조한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 거고 이문정 검사는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이 윤 검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 수뇌부 다른 내용에 건이네. 대해서 다른 건이죠. 직무유기로 따로 건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위조의 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걸었고 이거를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로. 이문정 검사의 구체적인 피고발인은 누구야 그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아 당시 검찰총장. 네, 김주현 뭐 대검차장, 그다음에 부산지검 황철규 검사장. 그럼 그 가운데 현역에 계신 분들은 황철규 고검장 있고 그다음에 조기룡 당시 감찰 1과장은 지금 현역이. 서울 고검 부장검사네 지금. 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경찰이 검찰에 이제 해당 사건을 조사하려 한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니까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건이 네.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세 차례 자료 요구를 했고 네. 내가 좀 우리가 이런 자료 기관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좀 보내줘라고 했고 근데 세 차례 모두 다 무시당했고 무시. 안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모두 다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원으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완전히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죠. 보통 이렇게 경찰이 뭔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이 정도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나요? 이건 뭐 저희가 밝힌 것보다는 그 이번에 경찰청장 국정감사에서 민감용 청장이 밝힌 워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민감용 경찰청장 하는 말이 뭐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이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라는 말을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말을 다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그치. 됩니다. 경찰총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대놓고 그렇죠.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검찰은 무서울 게 없나 봐요.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칼 휘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우리 예전에 판사들 양승태 네. 전 대법원장 그 수사할 때 네. 검찰이 압색 영장이나 뭐 그런 거 하면은 영장 그 판사가 네. 다 그거 그냥 안 해줬잖아요. 안 내줬잖아. 그렇죠. 발부를 안 해줬잖아 그때. 그렇죠. 압색 영장을. 네. 근데 이제 검찰은 또 자기들도 수사한다고 영장 내달라니까 그건 또 아예 기각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 당시에 되게 이례적으로 한 번씩 그 판사가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이례적으로 긴 막 분박 문자들을 보냈잖아요. 기자단에 네. 이게 이러이러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 걸 똑같이 하라면서 이제 만나는 경찰 관계자들이 저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들. 경찰들이 그렇게 말해? 아니 경찰들은 그렇게 말하죠. 경찰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사 지휘권과 기소 독점을 그냥 이렇게 폐해를. 네, 이게 전형적인 폐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의를 독점했네요 검찰이. 뭐 판단은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멋있는 말 하려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미지 독점. 건들지 마. 이미지 독점 좋다. 뭐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정의로운 이미지 쭉 가시고요. 자, 근데 윤석열 총장이 네, 이 수사에 대해서 네, 대놓고 또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 해당 건이 문제로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질의가 나왔더니 뭐 윤석열 총장이 이 직무유기 건이란 게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법리다. 이걸 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상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네, 진행조차 안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대놓고 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판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렇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직무유기는 뭐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더 자료를 많이 주고
네. 압색도 많이 도와줘서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런 자리에 공개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거다,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그거 신청 받은 검사도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대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까? 영장 청구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원래 경찰의 영장을 좀 반려할 때는 수사를 좀 보강을 하라는 그쵸. 차원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저는 이 윤석열 그 총장의 그 멘트는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야말로 거의 진짜 수사 개입 아닙니까? 방해죠. 진짜. 수사 방해죠, 수사 방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심플리 바이올린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이고 스스로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구만. 그래 거봐라 니들은 자정 능력이 제로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은 정말 검찰은 정말 무소 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찰이 아무리 이거를 뭐 견제를 하려고 하거나 검찰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사건이 어떤 건지 재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본적인. 그 정도구나.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여담인데 이거는 약간 좀 적절한 수준의 편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면은 야 이거 진짜 방송하고 싶다. 씨. 자 리포트가 나갔는데 나간 뒤에 검찰 쪽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조기룡 그 부장검사가 또 그 막 이프로스에 막 글 써가지고 네. 막 이문정 부장검사 그 이문정 검사가 마치 영장 기각이 막 조직 감싸기 행태 이루어지는 것처럼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막 분기 탱천하셨는데 강병수 기자한테는 어떻게 좀 검찰 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들어온 게 있나요? 검찰 쪽에서 사실 뭐 이렇게 보도 이후에 특별하게 어떤 반박 입장을 내세운 건 아직까지는 없고 검찰은 사실 이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검찰이? 네,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 근데 뭐 저희한테 하여튼 언론한테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건 없지만 뭐 조기룡 검사의 이프로스 입장으로 지금 검찰 조직의 논리를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 분위기는 앞에 윤 총장 얘기가 더 수위가 센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이 건을 뭐 키우기 싫다니까 우리 대들기라도 이 판을 좀 키우는 걸로 앞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 광주에 있다 그랬죠? 저희가 내일이면 이제 수요일이 여기 녹화일 다음 날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배상 판결 나온 지 승소를 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부분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다. 이런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는데 사실 지금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거의 아무것도 뭐 된 게 없죠. 네,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변화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느낌만 더 강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뵀던 이춘식 할아버님을 다시 뵙고 지난 1년간의 소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뭐 감정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사건 당사자시니까. 네, 직접 한번 좀 다시 뵙고 싶어서 일단은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근데 이춘식 할아버님 뭐 뵙는 건 좋은데 그 이춘식 할아버님께서 강병수 기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거의 뭐 할아버님이 도와주는 분들 얘기로는 저희가 이제 KBS에서 간다고 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간다고 할 때 막 피곤하다 하기 싫다 막 이랬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셨다 이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뵙는 거를. 작년에 되게 좀 애틋한 만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근데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병수 기자를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왔던 기자인데 기억하시겠어요? 막 이랬다가 처음에는 기억을 잘 못하시다가 저희 그때 같이 손잡고 법원까지 들어갔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할아버님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까? 리포트 그럼 내일 나오나요?
네, 내일 가서 일단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수 기자 고생 많았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네, 자, 옥 기자와 정 기자 요번 건 이 검찰이 동료 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리고 혹은 파쇄하고 그걸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 말고 사표내니까 그냥 보내주고 그 검사는 좋은데 가시고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수사를 하고 네. 이러고 있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검찰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검찰 규정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무마해 버렸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은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검찰 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이 근래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말하자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전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제일 윤석열 네. 윤 총장의 그 네. 멘트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결국 고소장을 제출한 그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여실히 봤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이런 뻔뻔함, 당당함, 비대한 권력, 안하무인 이런 게 우리의 직접적인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현실인데 이게 무슨 이 맥락에서 나온 검찰 개혁 얘기까지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조금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번 건에서 좀 자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망정이지 드러나지 않은 건들은 또 얼마나 아니 많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건들이 99.9%죠. 이거는 그렇죠. 정말 우연히 이렇게 드러나서 강병수 기자가 취재를 잘 해서 드러난 거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계속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 듣고 저희는 기리기 판별기 말고 이 뉴스 목미 특집 이 뉴스 목미로 돌아오겠습니다.